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고요. 제3지대 통합을 또 끌어내고 있는 이준석, 이준석이 과연 3지대의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함께 공생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사생을 위해 또 이 3지대를 이용할 건지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이 더 빠르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6.8%포인트 반등해서 44.6%가 나왔습니다.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나 호남을 제외한 국민의힘이 우세합니다. 43.1%로. 이재명의 당무 운영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38.7%가 잘한다. 콘크리트 지지층 30%는 깨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정무 실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 51.2%가 개방장 잘한다라는 말이겠죠. 그 한동훈 비대위가 프레임을 잡았죠. 이번 22대 총선은 운동권, 586 운동권들의 청산이다. 그 프레임에 대한민국이 홀릭되어 있다는 게 또 의미있게 나왔습니다. 국민 과반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개 이상 난립하고 있는 위성 정당 앞으로 한 10몇 개 정도가 더 선관위에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뭐 100억 넘게 146억 가까이 썼던 그 분류기 선관위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분류기를 새로 300대를 도입했는데요. 그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40cm 조금 넘는 길이의 종이까지만 분류가 가능한데요. 이번에 이렇게 60개 가까이 되는 정당이 난립하면요. 1m 투표지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게 투표냐 할 정도 국민 과반이요. 이렇게 선거제를 이재명 1인이 일임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뉴스핌 여론조사 또한 데일리한과 유사한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한다 6.6%포인트 폭등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만큼 올랐고요. 여기에는 그 윤과 한의 갈등 봉합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중도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그 약간 정치 여의도의 스멜이 가득한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당이 한동훈 비대위가 오면서 그 풋풋한 향을 풍기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또한 끌어올렸습니다. 43.8%, 민주당이 34.1%. 가장 의미 있는 게요. 수도권에서 앞선다는 것. 경기도, 수도권 경기도. 저는 이 부분에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봄이 올 때, 목련이 필 때쯤 서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야릇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음을 샀다. 그리고 기대감을 줬다. 가장 좋은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제 대담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이 시청률을 보면요. 전국 시청률이 8.6%입니다. 분당 최대 시청률이 9.2%까지 올랐습니다. 참고로 평일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 2, 3% 수준의 KBS에서는 8.6%, 9.2%까지 굉장히 높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JTBC에서 손석희와 그 손 썩는 그 손석희와 대담 당시의 시청률은 4.4%였습니다. 좌빨들이요. 좌표를 찍어서 문바들이 제대로 본 시청률이 4.4%였는데 겨우 지금의 9%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높았다 평할 수 있고 그래서 실망을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쏘쏘 말의 무게를 느끼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중함을 느꼈어요. 그 대통령이 되시고 사절을 가시기 전까지 그 한 6개월 정도 그 아침 출근길에 매일 뵈면서 느꼈던 그렇게 가까운 인간적인 그런 윤석열의 또 그 집중하는 그 매력, 그 말의 무게 이런 것들이 그 대담에서 좀 녹아 나왔다. 물론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좌파들 실망했을 겁니다. 물어뜯을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이 목표를 안 주니까
대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야마가 돌아서 지금 뭐 온갖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데 좀 보고 있으면 수위 조절을 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포인트를 맞췄고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맞췄는데 제 3지대 좀 넓혀보겠습니다. 개혁의 신당 개혁 2%, 새로운 미래 2%, 정의당은 1%입니다. 거의 뭐 0에 가까이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개혁의 신당 지지율이 2%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라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냐? 언론이 직접적인 힘의 세력이 외압을 준다. 언론 노출과 지지율 하락의 책임이 언론에서 이준석의 개당을 콕 찍어서 외압을 하고 있다. 지금 뭔가 지금 그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윤석열의 독재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싶었고 본인은 그 독재에 또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객관적인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뇌피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혁의 신당은요 사실 놀라우리만큼 무관심 속에 있는데 이준석이 어떤 반응으로 합리화시키고 이게 어떤 반응으로 언론에서 올려치기 해야 내가 살아나는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 발언을 두는데요. 이 국민들이 이준석 개혁의 신당 모를 리가 없는데 개혁의 신당과 이준석을 매치를 시키지 못해서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 이 여론조사는 제대로 이준석의 개혁의 신당에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마구마구 짓거리기 정도 객관적인 자료나 논거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일이면 진실이 드러나고 또다시 거짓으로 덮고 그 다음 날은 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개혁의 신당을 모른다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것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지지층에서 이런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는 이준석에게 그 과감하게 이렇게 수치적인 것을 던지면서 치료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구글 검색량의 관심도를 보면요. 노출 빈도가 꽤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월 달 동안 19만 건 국민의힘 검색이 됐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거의 반 정도인 11만 건이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검색이 됐다는 거죠. 1월 초에 이재명의 와리바시 피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조금은 관심을 덜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개혁의 신당의 검색량이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19만을 찍은 국민의힘 검색량보다 10만 건이 더 많은 29만 건을 넘는 검색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개혁의 신당을 국민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 이 검색량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총 토탈 네이버 검색량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한다는 건데 결국 삼지대들이요. 개혁의 신당과 조응천하고 이원욱은 개혁의 신당으로 갈 거예요. 조응천이 제대로 똥맛 보겠다라고 갔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의 당인데 벌써 10만 당원과 5만 당원이 당비를 내고 있어요. 탄탄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미래가 좌파들에게 좌표가 찍혀가지고 어느 정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이재명에게 피습을 가했던 그 와리바시 어쌔신이 그 신천지와 접촉을 했다. 그 신천지와 접촉을 했는데 신천지와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거는 이낙연이다. 이러면서 지금 그 좌파들이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를 좌표 찍었습니다. 왜? 이렇게 좌파들이 반응을 하는 거는 위협도가 있기 때문이죠. 10만 당원과 이 지역구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미래가 지금 각 지역구에 정말 후보를 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박살이 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경우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그들만의 싸움 안에서 표 갈라치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거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승리를 볼 수 있는데 이 이재명 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장 그것을 위험하고 아프게 보고 있는 거라서 이제는 이낙연과 신천지를 엮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 그 내부에 이제 살림살이를 맡는 분들은 탄탄히 가기 때문에 언제 폭발력을 가질지 모른다. 개혁의 신당, 조응천과 이원욱이 합쳐진들 막 걸레면 걸레지, 걸레가 빤다고 수건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걸레는 그냥 걸레로 간다. 결국 삼지대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뭐 새로운 미래와 개혁의 신당의 비례 나눠 먹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내부 평이 이렇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의 신당의 합당은 불가능하다. 조응천 같은 경우는 독고다이 스타일로 조화가 어렵다. 이준석이 개혁정당과 반개혁정당으로 호남에서 최소 2당이 되는 확실한 구도를 만들겠다고 그냥 입을 털었는데요. 실제로는 호남에서 이준석의 개당을 지지하는 그 구글폼 가입자가 1000명이 안 된다는 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호남에서 굉장히 거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준석의 개당과 새로운 미래의 합당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함께 모여서 통합으로 간다, 그건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이준석이 6만 명 구글폼 지지자들 이거 이제 오픈하는 순간 거품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드러날 진실에 대해서 가장 거부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거는요, 보수에서 당대표를 한 이준석이 지금 삼지대 구성원들을 보면 다 더불어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좌파색을 띠고 있는데 그 좌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거부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 비례 갈라 먹기를 하고 있는 중에 서로 비례 안정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2번은 굳이 달고 싶다라고 얘기할 거고, 왜? 지역구에 대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통합은 없고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 개혁의 신당의 소멸은 불보듯 뻔하고요. 새로운 미래의 부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